네, 더블크루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프로 네? 이 소개 영상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뭐 영상은 좋은데 갑판장이잖아요. 네. 난 이분이 배는 한 번이라도 타봤나가 좀 궁금한데 일단 어서 오십시오 갑판장님. 어서 오세요. 아니, 배 솔직히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타봤습니다. 무슨 배 탔어요? 어디 갈 무슨 때? 배라고 하긴 제주도에서 뭐 타봤고 그냥. 네. 아 여기 통통배 같은 거? 네네. 아, 그리고 배 재원이잖아요. 앞에 재원.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그래요? 네. 마이크론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시장도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흐름만 보면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메모리를 뭐 공급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 수준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CFO가 말하기를 HBM4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 탑재되는 것이 HBM4에서 마이크론이 탈락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를 좀 빠르게 해명을 하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을 했고 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뭐 미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보다 금일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된 이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장표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왼쪽 장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의 AI에 대한 캐펙스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시장 예상치 1250억 달러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를 좀 예견을 하면서 굉장히 AI에 대한 지출이 강하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왼쪽 장표를 보면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등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21년에 최고치인 48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금 감소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74%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왜 안 했냐라는 부분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줄이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린 건데 네. 그로부터 메모리 투자, 그러니까 AI 투자가 많아질수록 메모리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내러티브가 다시 시장에 전달이 되면서 이제 금일 마이크론 급등과 더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 오른쪽 장표를 보면 저희가 챗GPT랑 구글의 제미나이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엔스로픽이라는 이런 업체가 나오면서 LLM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클라우드 코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면서 네. 설치량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도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었는데 다시금 저가 매수가 유입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어떤 액션을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주가 지수는 지금 또 뭐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좀 내볼까요? 정프로님의 포트폴리오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포트는 네. 그냥 코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코스피 200이랑 네네. 비슷해요. 네. 네. 코스피 200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면 사실 한 50 종목 되거든요. 50. 네. 네, 그러면 이제 자체 ETF를 갖고 계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포트 자체가 코스피 200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시장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코스피 네. 200, 코스피 200인데 언더 200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요. 주도주 네. 이런 친구들이 아닌 좀 그러니까 언더독 친구들이 좀 아. 많습니다. 조금은 어긋난 뭐 그런 포트라고 네, 할 수 있는. 어긋난 포트지. 네. 그 표현 좋습니다. 어긋난 포트예요. 사실 코스피 200 내에서도 네. 흐름이 좀 많이 갈리잖아요. 이게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신 포트와 그게 없으신 고객님들의 포트가 굉장히 좀 상반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뭐 종목명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여타 뭐 바이오를 대표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반도체 이외의 종목군들을 갖고 있는 고객님들은 항상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코스피가 5천을 돌파를 하고 이제는 정말 6천과 7천이 나오는 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 주 목요일 날 같이 하락을 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과 같이 상승을 했을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고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는 담아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비중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에 100을 담지 않으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이 기업에 투입이 되어 있어야 대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히 상승만 바라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좋은 시장에서의 좀 어긋나 있는 이 포지션이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저도 아쉽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근데 언더독 애들만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네, 대체로 대체로. 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으시면 네. 오늘 같은 날 사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같은 날은 못 사지. 이게 어때요? 한 4%막 이렇게 올라버리면 네. 오늘 사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좀 약간 떨어지는 날 사야지. 정말 비슷한 질문을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뭐 대표적으로 계속 이 종목을 언급드리지만 뭐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고요. 10만 원을 넘었을 때, 12만 원을 넘었을 때, 14만 원 넘었을 때 이거를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항상 비슷한 답변과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포지션이 아예 없으신 분과 이게 5%, 10%라도 비중이 있으신 분의 대응 방법은 정말 다른 것 같고 이 시장에서 뭐 흔히들 말하는 포모라고 하죠. 이 포모를 느끼기만 하고 이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주가가 오르면 더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르는 시장이라도 이 목표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한다면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쌀 수도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고민할 건 그거죠. 이제 비중이 한 50%가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야 되냐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고민인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디램에서의 수출 단가와 수출 증량이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자료가 나왔는데 여전히 여타 매년 2024년 5년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률이 가파른 상황이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의 좋은 소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배재원 PB가 반도체를 정말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네, 어쩌다 보니 죄송합니다. 음. 근데 오늘 오랜만에 다른 걸 하나 가져왔는데 소비주. 네. 음. 제가 그 2025년 이제 작년이죠. 거의 9월부터 계속 반도체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반도체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라고들 좀 많이 하셔서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뭐 대표적으로 코스피 내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또 볼만한 산업은 없나라고 했을 때 제가 소비주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소비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언급도 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기술주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빅테크 업종들의 주가 상승세가 조금 둔화된 것도 보이지만 네. 여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게 다우지수 내에서의 소비주들과 내수주에서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소비주, 딴에서 유통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흐름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단순하게 미국 시장에 의한 이런 온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도 호재성 뉴스들도 많고 실제로 실적에 반영될 만한 소재들도 다양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작년 11월에 좀 전망을 하고 이제 2월에 다시 한번 전망을 했는데 당초 전망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어디서 기반을 했냐? 역시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수요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와 지금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단기간에 끝난 이런 시크리컬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면서 네. 수출과 소비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좀 이거와 살짝은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저희 증권주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증권주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유 자체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레벨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된 효과를 봤죠.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의 소비세도 사실 주변을 보면 굉장히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 3프로 최근에 뭐 광고했을 때 뭐 이런 의류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진 걸 보이는데 사실 뭐 백화점만 해도 굉장히 수요도 늘어난 것이 눈엔 보이지만 이게 실적에 온전히 반영될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2026년, 7년으로 갈수록 바닥을 다지면서 좋아지는 흐름이 눈에 띄게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반도체를 주도주로 가져가야겠지만 이러한 소비주나 내수주,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도 살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 사면 되는 건가요? 현대백화점도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굉장히 근처에 있는데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백화점주도 그렇고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CJ 대한통운이든 뭐 이마트든 뭐 실적이나 배당 공시나 지속적으로 좀 눈에 부각되는데 아직은 눈에 띄는 실적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선될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상에서든 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적에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시장에 지금 미리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씩 지금에서도 상승에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사실 데자뷰이죠. 반도체가 오르고 네. 나머지들은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고 그런데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 두렵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장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러다 꺾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이런 반복된 패턴 속에서 어느덧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뭐 다음 달에는 5,500을 훨씬 넘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떤 불안감을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있습니까? 네, 잣대라고 한다면 이전에 방금 손님이 질문 주신 거에서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른 시장에서 안 오른 종목 좀 말해주세요. 앞으로 오를 종목을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심리상으로 안 오른 종목은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릴 때 안 오른 종목은 안 오른 이유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앞서서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저희 이제 코스닥 관련해 가지고 부실 기업 퇴출 얘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안 오른 기업 말고 이제 안 오른 기업들 정리하고 오르는 기업에라도 올라타라라는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주가가 올랐더라도 제가 이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걸 보지 마시고요. 이 시장 자체의 현재 주가 수준과 비싼지 안 비싼지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우리나라 시장과 대만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뭐 중국이나 일본 시장과 좀 비교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뭐 2배 이상 올랐더라고 해도 지수 자체가 올랐더라고 해도 사실 PBR이나 PER 상에서 대만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잖아요. 거의 뭐 60%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장과 좀 비교를 하고 하면서 이전의 주가 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게 아니라 실적에 기반한 현재 주가가 납득이 가는지를 좀 많이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사실 뭐 스마트폰 사용도 최근에 AI 사용이 계속 발전을 하듯이 고객님들한테도 예전의 기술력에 의해 평가받은 지금의 주가, 과거의 주가가 아니라 지금은 좀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만큼 주가도 레벨업이 돼야 된다를 좀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납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시장의 색깔을 계속 맞춰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일부에서 말씀 주신 동전주 그렇죠. 아까 관련된 건가요? 동전주 퇴출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네. 건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코스피에서의 뭐 레벨업도 있겠지만 코스닥 내에서의 흔히 말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기업들을 좀 공급에 그러니까 주식 수를 좀 줄이면서 이런 공급 기업들이 줄어들면 사실 이러한 수급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동을 하는 이런 수요 자체가 좋은 기업들로 좀 더 유입된다면 사실 자금도 더 유입이 되고 주가 상승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청렴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어때요? 그럼 우리 정프님이 요즘에 촉이 좋은데 어쨌든 관심이 많으시니까 많은 종목을 갖고 계세요. 네, 궁금한데요. 아까 코스피 200이라고 했지만 한 네네. 1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선택과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국 정화작용이 끝나면 괜찮은 사람만 살아남을 테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될 거잖아요. 종목을 지금 순간에서 줄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안에서 그냥 비중 조절만 하는 게 나을까요? 아, 되게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줄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실적 발표 나왔을 때 화장품주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화장품주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주가 반등한 건 아니죠. 실적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장품 내에서 시가총액 1위인 APR이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고요. 그 이외에 뭐 ODM 업체 내에서도 뭐 미국 법인에 있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가 좋은데 전부 다 좋은 건 아니듯이 각 산업마다 좀 실적이 좀 두드러지고 오히려 대장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를 정리를 하시는 게 사실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뭐 내수주의 대표주 그리고 뭐 소비주의 대표주, 반도체의 대표주 이런 식으로 포트를 좀 압축해 나간다면 네. 순환매 장세에서도 아, 나 이거 오른 것 같은데 왜 계좌는 그대로지? 라는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좌- 줄일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계좌 줄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이너스 3, 40, 뭐 70 이런 애들 와 얘를 없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과 서로 계좌를 바꿔서 서로 지워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진짜 못 팔아.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30만 원 됐어. 이거 어떻게 팔아? 네. 냅두고 말지. 그러다 계속 계좌가 끝도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냉정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딱 앞에 두고 서로 너는 내 거 지우고 나는 네 거 지울게. 이거 다 팔아. 이렇게 이제 해야 네. 줄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배재원 PB한테 한번 맡겨보시는 게 어떨지. 안 돼. 네, 저 사람 못 믿어. 네. 믿을 네. 만한 사람으로 갑니다. 지점 방문하시면 한번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네, 배재원 PB와 함께했고요. 저희 더블밸류업은 내일도 8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